인사이트가 시작됐다라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반겨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도 해주시고 계시네요. 수요 주식남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윤동수 대표님, 정의진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저희는 이 힘든 시장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5% 종목 얘기를 해서 수익이 날 때마다 별 하나씩 획득해 나가는 시스템이었죠. 5면 하나, 10이면 별 2개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간의 모든 종목들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일단 4월과 5월 이 한 달 반여간의 시간의 종목들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작된 지가 꽤나 되다 보니까 이젠 종목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열어보겠습니다. 4월과 5월입니다. JW신약, 롯데쇼핑, 현대리바트, 원익 IPS, SM코어, 윤동식 대표님의 그간의 4월, 5월 종목들이었고요. 이어서 볼까요? 네, 제 겁니다. KMW, 한국전자금, 로보티즈, 손절. 네, 말을 못하겠네요, 갑자기. 이지바이오, CJ제일제당. 이렇게 제가 4월, 5월 이야기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정의진 팀장님의 종목 볼까요? 제이콘텐트리, 네오팜, 한스바이오메이드,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오늘 급등 출발했던 클래시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저희 이 종목들 보면 시장 대비해서는 확연하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뭐 시장 좋을 때 수익 외에도 시장이 나쁠 때 종목들도 나름 선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참고용으로 여러분도 종목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정의진 팀장님, 클래시스요. 오늘 급등해가지고 지금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실적도 서프라이즈, 주가도 오늘 급등 서프라이즈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건 맞는데 이게 이렇게 하루 만에 반영이 되어서 저도 아침에 놀랐고요. 그래서 저희 단체로 카톡을 하는 방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누구의 종목이라도 가면 참 좋은 분위기다라고 맞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 드린 대로 기사에 난 대로 매출액이 64% 성장한 162억. 이것은 지난해로 따지면 35% 가량의 매출을 이미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중화되고 있는 슈링크, 아프지도 않고 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슈링크에 대해서 많이 대중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럼 대중화가 되면 그때 인쇄기처럼 그 소모품이 발생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관련한 매출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들어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재진입 시기를 노려서 올해 안에 계속 클래시스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즐겨도 될까요? 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사실 내일도 어느 정도 갈 것 같긴 한데요. 장이 네. 워낙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셔서 마음의 평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동수 대표님께는 제가 이런 추가적인 AS 부분은 제가 하기가 좀 겁나서 윤 대표님께 자꾸 제 종목 AS를 부탁드리는데요. 코엔텍입니다. 코엔텍 윤 대표님께서 Q와 P의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던 생각이 나는데, 어찌됐건 수익은 62%, 이번 주에만 별 2개를 획득한 저의 정말 사랑을 듬뿍 받는 종목인데요. 코엔텍 어떻게 할까요? 올해는 상반기에는 이 종목은 답이었던 것 같은데 1년간 끌고 가기에는 좀 그런가요? 이제 정리해볼까요? 그렇죠. 잘 가네요. 잘 가네. PQ 상관없이 잘 가는 종목인데, 자, 차트를 놓고 보면 일봉상으로 놓고 보나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놓고 보나 다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참 그러니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투자로 대응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재물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분인지에 따라서 투자 기간은 상이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평선이 있을 겁니다. 3일선이 될 수도 있고요. 7일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에 단기적으로 난 기술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전문가들 아니면 이쪽 기관 쪽에서 보기에는 3일선이 이탈되면 손절 처리하거나 수익 실현하거나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기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평선 3일선 잡아놓고 이탈 시에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성 본다 생각을 하시면 21선만 이탈 안 된다고 하면 괜찮은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좀 가져가시는 것도,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두 가지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든든한 멘토 같은 분이세요, 윤 대표님. 제 종목들 제가 다 믿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곧장 종목 오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 윤 대표님의 종목부터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새벽녘이 지나가는 중. 뭔가 감성적인 느낌이 확 나는데요. 오늘의 윤동식의 픽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아니고 삼성중공업이요. 왜요? 그 질문을 할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컨테이너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벌크, 탱커 다 현대중공업이 수주 잔고랑 수주액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중공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그래도 그 LNG 선에서는 최초로 LNG 그 독자 개발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이라는 프리미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18년도에는 현대중공업이 더 많았지만 19년도에는 삼성중공업이 전체 LNG선 16척 중에 8척을 싹쓸이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막 이렇게 아침이 찾아오는 현대중공업보다는 뭐 재무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LNG선 전 세계 수주가 16척이었는데 그중에 8척을 수주한 걸 보면 좀 독자적인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조선사에 60척의 입찰 제안서를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가 제출했죠. 거기에 한국의 조선 3사, 삼성, 현대, 대우가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정이 난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주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적은 가파르게 조금 더 증가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일 날 인도 일라이언스와 해양 플랜트 수주도 한 것을 보면 이제는 해양 플랜트도 수주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거에 이 빚을 볼지는 모르겠으나 매출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 7,860원에 거래되는데 매수가는 7,700원 잡았는데 그러지 말고 현재가 7,850원에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종가상 이탈 안 되면 6,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6,700원으로 대응을 하겠다 말씀을 주셨네요. 삼성중공업 기관의 매수가 어제 또 강하게 유입이 됐었고요. 오늘은 강보합 정도로 7,850원 진행이 됩니다. 목표 주가 9,0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종목 소개 다 하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표님의 픽은 삼성중공업이었고요. 정의진 팀장님의 픽, 정의진의 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재를 딛고라며 JS 코퍼레이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JS 코퍼레이션은 또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하신 건가요? 네, JS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마이클 코어스 혹은 케이트 스페이드라는 핸드백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성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접근하게 된 이유는 그때 중국 관련한 주 종목들을 찾다가 그 중국의 타오바오에서는 라이브로 물건을 지금 아주 열심히 파는 그런 이 라이브 커머스가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마이클 코어스의 짝퉁 가방을 파는 것을 보고 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품으로 인지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놀러 온 그 관광객 친구들은 마이클 코어스 국내에 있는 마이클 코어스를 못 믿겠다며 한국에서 마이클 코어스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디자이너 브랜드이나 그 ODM 이런 그 자체 개발한 상품을 판매를 하는 회사로 1981년도부터 아주 기술을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주가가 사실 횡보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를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악재를 좀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케이트 스페이드에 대한 수주가 2018년 동안 끊겼었는데 그것이 다시 올해부터 재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너무 올라간 인건비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 없어서 중국 그 칭다오 공장을 잠깐 폐쇄를 하고 그것을 철수를 하는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공장, 3공장에 걸쳐서 서서히 그 비용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당연히 악재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 2월 공시를 보면 그 자회사 캄보디아에 있는 자회사의 그
주식을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캄보디아의 제2공장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생산 기지를 늘리기 위함이고 이것은 19년도에 실적으로 확실하게 좀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JS 코퍼레이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고점 부근까지 좀 간다라는 생각으로 21,000원 목표가 그리고 15,000원 손절가로 대응을 하고요. 오늘 정도 저는 오늘장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지만 조금 오늘장이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6,000원대 후반이나 17,000원대 초반에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7,100원으로 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JS 코퍼레이션 올해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만 원대에서 지금 17,000원 후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또 용감하게 JS 코퍼레이션 얘기해 주셨어요. 정희진 팀장님은 평소에 이제 뭐 지인들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패션이나 이런 쪽 얘기도 워낙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JS 코퍼레이션 이번에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JS 코퍼레이션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3인 3색입니다. 종목 색이 다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취향에 맞게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박앤커의 촉픽 보겠습니다. 저의 픽이 아니고 촉픽이에요. 어머, 네. 자, 저는 꺼진 불 다시 본다 라고 새롭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지었는데 새롭게 지었는데 경동 나비엔이에요. 저에게 아픔을 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제가 총 12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4개 정도가 손절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동나비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조금 올랐었어요. 한 6% 수익을 냈다가 쭈르륵 내려오면서 53,000원에 손절돼버렸던 종목이에요. 경동나비엔 실적이 나왔는데 숫자만 본다면 뭐 거의 쇼크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5% 감소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이 종목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경동나비엔 체크하도록 할게요. 열어보시죠. 보일러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북미 콘덴싱 보일러나 온수기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콘덴싱은 옳았다. 환경 오염물질 발생량 70% 저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저는 새로운 포인트를 하나 더해보고자 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2분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북미 매출이 42%나 되는 경동 나비엔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중국에서도 조금씩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석탄 개조 사업에서도 확연한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기대를 여전히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모멘텀들 열어보겠습니다. 이어보죠. 경동나비엔 2분기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옵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포스코건설과 손잡고 새롭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유료 선택 사항으로 공기청정 시스템이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관련 품목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대감도 갖고 갈 수 있고요. 하반기에는 북미향 일반 온수 출시까지 해서 신제품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차렵게 점핑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매출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의견을 내서 참고를 합니다. 올해부터 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율과 두 번째, 신규 아이템을 출시하는 효과로 실적이 이제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핵심 모멘텀은 2017년도에 이 종목을 급등으로 이끌었었던 바로 중국발 이슈가 되겠습니다. 열어보죠. 석탄 개조 사업입니다. 메이가이치, 중국의 석탄 난방을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해 나가는 이 사업인데요. 경동나비에는 베이징 외 지역에서 유일한 해외 사업자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중국의 하반기 러시아 PNG 가스를 도입하면서 2017년도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가스도 충분해서 충분히 이렇게 콘덴싱 보일러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 안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고요. 또
또 내년 3월부터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게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 비중인데 10년 내에는 이 콘덴싱 보일러 비중이 90%까지 올라갈 것이다. 고로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 어제 오늘 또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좀 떨어질 때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야 뭐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가격 55,500원으로 매수가 되겠지만 혹시나 참고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정시 매수로 좀 내년까지 길게 가보자라는 겁니다. 목표가는 뭐 길게 갔을 때 7만 원 정도 보고 갈 거고요. 손절가는 4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절시키지 않기 위해 손절가를 좀 밑단으로 눌러서 잡았습니다. 윤 대표님, 네. 저희 JS 코퍼레이션과 경동나비엔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그래요? 예, 생각을 못한 불편한 질문이라. 질문이죠. 예, 생각을 네. 못한 질문이라. 다 싫으신 것 같은데요. 제 종목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아니, 저희 두 개 중에서만 고르라면요? 그래요? 안 사시겠어요? 에잇 네. 이런 건 안 봐? 이러실 거예요? 경동나비엔 봐야죠.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석탄이 다 가스로 뭐 이렇게 교체를 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괜찮을지언정 네. 굳이 보일러 업체가 굉장히 중국에 많죠. 굉장히 많죠.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MS를 1%도 못 차지하는 시장인데 경동나비엔이 중국의 보일러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MS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을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출은 당연히 증가되니까 지금 중국 말씀하신 대로 가스 보일러 보급률이 10% 미만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출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S는요? JS도요? 네.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넣고 보면 뭐 게스 매출이 한 35%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마이클 코어스가 매출이 한 35%, 그리고 나머지가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하기로는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18년도 기준으로 중국 쪽에 손익되는 부분, 그러니까 손실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국면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손실 났던 부분이 이제 19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두 종목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는 매출이 조금은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손실이 좀 손실되는 부분은 좀 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JS 코퍼레이션 쪽에 힘을 실어주신 것 같은데요. 정의진 팀장님은요? 삼성중공업과 경동나비엔. 먼저 저는 둘 다 너무 어려운데요. 경동나비에 먼저 좀 얘기를 하면 네. 그 중국 부분에 있어서 수혜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그 아이를 가진 제 지인들이 그 아파트 내 그 천장을 뜯고 네. 자체 빌트인 공기청정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옛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경동나비엔이 그 시장도 이미 흡수를 네. 해 있고, 그리고 또 비용도 그렇게 안 들더라고요. 한 200만 원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근데 하지만 옛날 아파트여서 이 천장을 이렇게 뜯어내야 되는 네. 경우에는 그 공사 비용이 좀 더 들기는 한데, 해당 관련한 이런 약간 뭔가 좋은 아파트 혹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의 시장이 커진다면 그냥 매수 시점에 네. 어떤 고민의 문제이지 뭐 종목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중공업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패스하고 싶지만 말씀하신 부분대로 뭐 16척 중에서 8척을 다 수주를 했으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앵커 경동 보일러 광고 하나 들어올 것 같다고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오늘 저희 세 종목 여러분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 취향에 맞게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주식 남녀 덕분에 즐겁네요. 오늘 윤동식 대표, 정의진 팀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